초하!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는 비트초하입니다. 어제 테스트용으로 올렸던 영상의 이슈들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영상 보시고 매매 진행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짭짤한 수익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긴축경제 이후 지금까지 시장의 방향성을 개인 SNS에 올려왔는데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믿으시고 앞으로도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뉴스는 비트초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초하. 그럼 가볼까요? 우선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폴리곤이랑 NFT 관련 코인들이 급등을 보였죠. 이게 지금 1시간봉 차트인데요. 제가 어제 4시쯤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음봉 마감 하자마자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지금 자로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보시다시피 15% 이상, 16% 가까이 되네요. 이 정도가 수익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올라갈 것 같네요. 빗썸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이비트 차트도 볼게요. 바이비트는 이렇게 섹터가 나눠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NFT 관련 코인들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NFT 대장이라고 하는 샌드박스를 필두로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좋죠.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제 제 영상 보시고 NFT 관련 롱 잡으셨던 분들 계시다면 지금 좋은 수익 얻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봉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는 19K 가까이 언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아래에서 이 위까지 올라왔어요. 장대 양봉 마감을 했고 좋은 모습을 잠깐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얘기는 했으니 앞으로 왜 지금 장세가 왜 횡보를 하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왔느냐, 이거를 거시경제로 풀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러시아 전쟁 휴전 가능성이 있어요. 제 영상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12분 정도죠. 이때 미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계속하고 싶어 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고 싶지 않아 하는 이 상황에서 사실 유럽이 두들겨 맞는다. 겨울을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협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말을 하자마자 오늘 오후 뉴스네요. 오늘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쪽을 많이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 75%라고 하는데요. 쯤 되면 우크라이나가 떼어주고 종전을 하지 않을까, 휴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서 지금 소폭 상승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될 것 두 번째는 7월 2분기 빅테크 어닝 포인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제 말씀을 또 드릴게, 우리 같이 봤던 거죠. 어제 봤던 테슬라의 공급량인데 25만 대 공급을 했다.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시장에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나쁘지 않게 비춰졌던 모습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좀 매력을 끌었나 봅니다. 이게 지금 기관 투자자의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하락했었죠. 계속 매매만 했었던, 매도만 했었던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좀 빅테크 어닝 실적에 앞서서 그러면 조금 이제 정찰병을 보내볼까 하고 좀 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은 매매보다는 매수 물량이 조금 앞서져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같이 말씀드릴 게 사실 개미들이라고 하죠. 우리 개미들이 조금 좋지 못한 뉴스지만 그래도 영향이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리해서 투자를 했던 B2 영끌해서 투자를 했던 개미들이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코인이라서 다시 이런 단타나 무리한 거래를 하면서 거래량이 조금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좀 같이 드리고 싶어요. 특히 빗썸이나 이런 거 보시면 가두리 펌핑 제가 내일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하루 만에 1500%씩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니까 당연히 힘든 상황에서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와중에 그러면 나도 한번 힘든데 이 대출 상환금을 좀 넣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같이 보실 다음 내용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거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7월 13일부터 16일이기 때문에 바로 직전인 지금 올라간다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7월 중순에 있는 중국 관세 인하인데요. 중국의 관세를 인하하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그런 물가 인플레이션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같이 보실 것들이 있는데 지금 유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자, 우선 유가는요. 유가만 떨어진다고 좋은 걸까요? 유가는 떨어지더라도 왜 떨어졌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유가가 떨어진다는 게 사실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 이유가 있는데 유가가 떨어진 이유가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그냥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같이 가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런 생필품에 관련된 주가도 같이 봐야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여러 마트에 관련된 이제 주가들이 같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이런 게 중요해요. 유가가 떨어졌는데 월마트나 이런 마트의 주가도 같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좀 투자할 심리가 죽었다는 걸 뜻하고요. 유가가 떨어졌는데 생필품에 관련된 주가들이 오른다. 그러면 사실 유가만 지금 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실 건요. 중국 관세 인하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요. 같이 보실 뉴스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CPI,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같이 봐야 될 게 중국의 PPI입니다. PPI가 뭐냐면요.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말 그대로 이제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인데 지금 보시면 7개월 동안 계속 하락했어요. 그리고 여기 재고량 보시면 재고량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냐고 보면 그냥 중국이 빗장을 걸어 잠궜죠. 문을 닫고 러시아가 한 발 쏘죠. 러시아가 지금 유가에 굉장한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이런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에 제가 말씀드릴 건 중국이 슬슬 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이 PPI 물가도 당연히 그 생산자 물가 지수 떨어지고 재고량도 많기 때문에 이제 슬슬 열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 결국에 전체적인 물가 지수 그런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7월 28일에 금리 인상 발표가 있어요. 이 금리 인상을 50bp만 해도 되겠다. 이런 예상이 가게끔 조금 좋은 소식을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확인을 하실 때는 CPI만 이제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7월 8일이죠. 8일에 있을 중국 PPI도 같이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지금 블룸버그에 있는 전략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트위터에 올린 글로 보면 지금 주식이랑 이런 주가라고 하죠. 주가가 이렇게 크게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하면 이게 사실 경제라고 하죠. 전체적인 이런 국민들의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수단인데 이런 주가가 가파르게 떨어진다고 하면 그런 분들의 좀 미리 너무나도 하락을 크게 하면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지금 75bp 금리 인상을 다음엔 또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지표랑 같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왜 올랐는지는 알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다음에 있을 일정들을 다시 봐야겠죠. 어제 같이 확인을 해봤었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내용들은 7월 6일에 연준에서 FOMC 의사록 회의록을 공개를 하고요. 7월 7일에
여기선 8일이죠. 새벽이니까. 그래서 미국 6월 고용지표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실업률에 대해 얘기를 좀 할 건데 지금 전에 거 먼저 볼게요. 실업률을 보시면 사실 크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어요. 계속 거의 유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도 좋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6월까지는 이랬죠. 근데 사실 7월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테슬라의 몰아친 칼바람, 자율주행 담당 직원 200명 해고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빅테크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기술주, 미래 관련된 주식에 관련된 회사들, 큰 회사들에서 사실 많은 인력 감축을 하고 있어요. 거래소도 그렇고 정말 여러 회사에서 인력 감축을 진행 중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이걸 반대가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삼성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에 반대되는 선택을 할 때마다 좋지 못한 결과가 있었는데 특히 삼성은 중국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특집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실업률이 좋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7월 7일 날 지표가 좋게 나올까? 좋게 나온다고 치면 다음 달에도 좋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7월 8일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CPI, PPI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크게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PPI가 더 낮아졌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큰 호재인 거죠. 자, 보시다시피 점점 떨어졌어요. 7개월 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7월 13일에 있는 미국 CPI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이랑 6월에는요. 사실 예측치랑 실제치 좋지 못했습니다. 예측치 자체도 높았는데 실제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왜 예측치가 높을 수밖에 없었냐? 지금 또 말씀드릴 게 있죠. 11월에 미국에 큰 일이 있어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공화당이 이겨야 돼요. 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물가를 잡지 못하면 결국에는 승리로 이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측치거든요. 예측을 했느냐 못했느냐인데 예측치를 낮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시 또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측치가 어쨌든 높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상회하는 것이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참다가 던졌고 그리고 기관들이 특히 많이 참다가 던졌죠. 그래서 전에는 8.6%인데 지금 보시면 예측치가 8.7%입니다. 이것보다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비슷하던지 높게 나오던지 둘 중 하나겠지만 사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정말 이걸로는 좋은 측정치를 받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이런 사진 많이 보셨나요? 비트코인 조롱하는 사진이죠. 지금 비트코인이 20K에 달랑달랑하게 달려있다. 그도 그럴 것이 21.5K의 비트코인이 숏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가 돈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반으로 크게 가지도 못하고 하반으로 크게 가지도 못해요. 상하방으로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실 건데 선물이랑 현물이랑 다르기 때문인데 아무튼 현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 거래소가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들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위아래로 가지도 못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21.5K를 이번에는 뚫을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릴 건 사실 지금 오는 상승은
정말 찐 상승은 아닙니다. 뭐 찐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는 중기적 관점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적인 관점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에 있을 7월 13일이랑 7월 7일, 7월 8일 연달아서 계속 이제 여러 발표들이 있죠. 그 발표들이 과연 잘 나올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어닝 포인트가 있어요. 실적 발표가 있는데 7월 19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7월 21일에 구글, 7월 22일에 테슬라, 7월 25일에 애플, 28일에 메타, 29일에 아마존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이 좋게 나오면 또 좋지만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예측치, 발표치 다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 잠깐 단기적인 하락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하락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해서 전부 다 도망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한 50%, 75% 이런 식으로 적당히 나눠서 먹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떠오르는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새로운 봄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구독자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